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죠. 2026 대비 편입 시즌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올해 25 대비 편입 시즌은 어땠냐면, 대학 편입 시험일이 서로 겹치질 않았어요. 대부분 떨어져 있다 보니까 다 시험을 응시할 수 있어서 합격자가 골고루 분포가 되고, 그리고 취업도 정말 많이 돌았어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이번에 대부분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죠? 그러면 올해 편입 시즌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차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를 분석하기에 앞서서 저는 재작년 편입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23년 12월에서 24년 1월로 넘어가는 24 대비 편입 시즌은 어땠냐면 그때는 정말 최악이었어요. 자, 모집 인원 총 TO가 조금 줄었었습니다. 물론 메이저 대학교, 메이저 학과는 크게 늘었지만 다른 타 학과들은 총체적으로 TO가 줄었었어요. 근데 편입 지원 인원은 매년 증가하게 되죠. TO는 주는데 지원 인원이 증가하니까 경쟁률이 올라간 거야. 경쟁률이 올라가는데 대학 시험 일정이 다 겹쳐버린 거예요. 최악이었어요. 그래서 대학 시험일이 겹치다 보니까 잘하는 학생들도 취업을 못 받고 재수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죠? 대학 시험일이 겹치면 취업이 돌지 않죠. 그죠? 시험을 그만큼 적게 치게 되니까. 그래서 일정도 겹치고 취업이 돌지 않아서 잘하는 학생들도 재수생이 돼버린 거야. 그 재수생이 25 대비 편입 시즌에 돌아와서 현역과 싸우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25 대비는 그러니까 24년 12월에서 25년 1월로 돌아오는 시험 25 대비 편입 시즌에서는 재수생이 거의 강세였다. 잘하는 학생들이 24 때 억울하게 취업 못 받고 재수생이 돼서 25 시즌에 현역이랑 첫 편입 응시생이랑 붙어버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재수생이 자리를 다 가져가 버리게 되니까 올해가 아니라 24년에 준비하신 분들은 되게 억울하게 불합격을 했던 거지. 그죠? 이거는 정말 좀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면 24 대비 때 거의 다 대학 시험일이 겹쳐버려가지고 잘하는 학생들이 재수생으로 다 넘어와 버리니까 25 대비 때 힘을 못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원래는 25 대비는 정말 좀 억울했을 거다. 근데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냐? 일단 25 시즌에서는 거의 시험일이 많이 겹치지 않아서 합격자가 분산이 되고 잘하는 학생들이 거의 재수생이 되지 않고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죠? 재수생들이 합격을 하고 그리고 실수 그러니까 올해 첫 준비생인데 잘하는 학생들도 많이 합격을 했어요. 물론 이게 보편적인 거죠. 언제 이러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올해 25 대비는 되게 심했다는 거야. 그죠? 잘하는 학생들이 다 재수생으로 넘어와서 이분들이 합격을 많이 하신 거지. 근데 올해는 왜 좀 유리하냐면 갈 사람 다 갔습니다. 25 대비 때, 그러니까 올해 3월에 입학하시는 분들 이미 입학을 했죠. 올해 갈 사람, 잘하는 사람 다 갔기 때문에 그래도 재수생 누적이 적어서 26 대비, 내년에 편입하실 분들 26 대비는 처음 편입 준비생이 그다지 불리하지가 않아요. 그죠? 갈 사람은 대부분 골고루 합격자가 분산해서 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나마 작년보다는 유리하다는 거지. 그죠? 자, 그래서 올해는 아무래도 합격을 누가 많이 할 것 같냐라고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뭐 작년 데이터에 한번 기반을 해서 일단은 필진급입니다. 이거는 뭐 다르지 않죠? 그러니까 시험을 잘 쳐야 학교에 합격을 하는 건 그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죠. 그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동점자끼리 붙어버린다면 영어 80점, 영어 80점이 붙어버린다면 올해 되게 중요하게 작용했던 건 서류였습니다. 서류가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학업 계획서를 지원 3일 전에 급하게 써서 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은 뭐 잘 썼으면 합격했겠지만 좀 서류 준비를 좀 약하게 하신 분들은 되게 불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동점자도 많이 생기면 결국에는 판가름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변별력이 생길 수 있는 건 서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서류 준비도 되게 알차게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좀 합격을 많이 하신 것 같다. 뭐 그런 얘기가 있고. 자, 다음은 루머인데, 여러 대학이 이제 좀 전적대나 동일 계열을 본다라는 좀 루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적 시험을 잘 받았는데, 근데 다른 학과라서, 그리고 계열이 달라서 불합격한 것 같습니다라는 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원래는 건동홍, 그리고 국sun세다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내가 국민대인데 건국대를 지원해서 불합격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적대 때문인가 아니면 동일 계열 때문인가 어떤 다른 요소가 좀 작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합격을 못하신 분들도 일부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그래도 제가 믿는 거는 그래도 필직로 결국에는 시험 점수를 잘 받아서 그런 단점들을 커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외는 있죠. 학사 편입 이번에 합격하신 분들을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전적대가 뭐 전문대든지 아니면 학은제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대가 한 두 단계 떨어지는데 이게 좀 불리한가 이런 거 없습니다. 학사 편입은 그냥 대학을 가지 않고 생 140점 학은제 분들도 서성안의 학사 합격에 많이 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학사 편입은 그나마 좀 다른 외부 요소의 작용이 좀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그래도 결국에는 올해 편입에도 그러니까 내년으로 넘어가는 26 대비 편입에도 변수는 남아있겠죠. 시험 날짜가 겹치거나 아니면 모집 인원이 줄거나 이런 요소는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야 될 것이고 지금은 뭐다 3월 첫 스타트 단계니까 필직로만 생각하고 영어 시험 성적만 생각하고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좀 이런 얘기는 좀 그렇지만 학사 편입은 그러니까 학점 잘 따고 자격증 잘 따셔야 돼요. 자격증이나 뭔가 학점 몇 개 부족해서 나중에 학사 지원 못 하신 분도 좀 몇몇 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학사 편입은 맘 놓고 학점 잘 따고 성적만 영어 성적만 잘 만들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고. 자, 그러면 26 대비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 아까도 말했겠지만 24에서 25로 넘어올 때 대학 시험일이 겹쳐서 추합이 돌지 않아서 잘하는 학생들이 억울하게 재수생이 되는 경우가 적어요. 그죠? 잘하는 학생들의 재수생 누적이 비교적 적다. 그래서 올해 처음 편입 준비생은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거죠. 재작년보다는.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 좀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과도 영어를 잘해야 돼요. 제가 여기 써놨듯이 이과에서는 수학 다 잘합니다. 수학 잘하는 분들 되게 많죠. 근데 영어 못하는 분들은 좀 계세요. 그러면 결국 변별력이 생기는 건 무슨 과목이죠? 영어 과목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합격 커트라인을 들어보면 이과도 영어 성적의 인플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영어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학교, 메이저 학과에서는 그래서 이과는 초반에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죠. 수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영어도 놓치지 않고 같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얘기고. 자, 지금은 3월입니다. 지금 3월이니까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단어랑 문법 이론만 계속 암기를 하세요. 이게 천천히 하세요가 아니라 저는 3월 안에는 문법 이론을 암기를 다 떼야 된다고 생각해요. 늦으면 4월이 될 수도 있겠지만 초반에 이론을 다 떼놔야 빨리 4월에서 5월부터 문제풀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문제를 많이 풀어야 무조건 합격을 합니다. 그리고 단어를 많이 알아야 무조건 합격을 하는 거죠. 그죠? 문제 많이 풀고 그리고 단어 많이 암기하면은 합격을 못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문법 이론은 초반에 기본 단어와 문법 이론은 초반에 다 외워놓고 그나마 빨리 4월에서 5월에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라이벌은 같은 반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라 재수생입니다. 그죠? 2년 책 본 사람은 1년 책 본 사람이 이기기 힘들어요. 그죠? 불리하지 않다며 이런 얘기를 했지만 결국 상대적으로 많이 본 학생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다고 했지 열심히는 하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재수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재수생을 이기기 위해서는 문제를 많이 풀고 단어도 암기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올해 억울하게 또 재수생이 되신 분이 있잖아요. 뭐 시험날 컨디션이 안 좋았다거나 아니면 모르는 단어가 갑자기 나와서 안타깝게 틀려서 불합격을 했다면 올해 재수생들도 자만하지 말고 이론과 단어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이론을 소홀히 하다가 다시 백투 베이직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수생들도 올해 처음 시작한다라는 마음으로 기본 이론 다시 정비하고 암기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도 문법 이론 교재
끝까지 볼, 12월까지 볼 문법 이론 교재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빨리 편입 단어 교재 선택을 해야겠죠. 기념 편입 학원에서는 MVP하고 그리고 뭐 독학하시거나 아니면 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복화 바이블을 많이 보죠, 그죠? 그래서 단어책 하나 그리고 12월 끝까지 볼 문법 이론책 하나 선택하셔서 지금 빨리 기본 학습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이론 암기 학습 다 하고 기본 단어 암기 다 하고 편입 단어 암기가 시작되면은 이제 문제풀이에 들어가겠죠. 이렇게 기념 편입 기출 1단계, 2단계가 있습니다. 자, 1, 2단계 이제 시작하고 마지막에 겨울쯤 기출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죠? 이거 6건밖에 없나요? 라고 하는데 저거 다 푸는데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여름 넘어갈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는 휴학생이라서 시간이 많다라고 하면 해커스 900제, 새 유형 이거를 다 풀면 되겠죠. 더 많으면 그죠? 에듀 이거 풀고 그래서 빨리 문법 이론 암기하고 기본 학습하고 단어 암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로 빨리 들어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실전에서 잘 풀어서 합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 26 대비 그러니까 내년 편입하시는 분들, 올해 공부하시는 분들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 자, 25 편입에서 마찬가지로 시험일이 겹치지 않아서 그래서 억울하게 재수생이 되어서 넘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재수생 누적이 적을 거예요. 잘하는 학생들의 재수생 누적이 적을 거다. 그리고 T1는 꾸준히 증가를 해왔는데 좀 의대 증원 이슈가 아직 확실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T1은 조금씩 증가를 해왔어요. 큰 이슈가 없지 않은 이상 크게 줄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대비 처음 준비생은 합격에 불리하지 않으니까 지금은 필찍루 할 생각으로서 3월에 미친 듯이 문법이랑 단어 공부를 많이 하시고 독해도 구문 독해부터 시작하셔서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문제풀이 단계까지 오게 되면은 제가 문제풀이 인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